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반사회적인 종교 왜 위험한가? 네, 이걸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학적인, 심리학적인 이런 다양한 학문의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법률을 지키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사회 질서의 요건이 되죠. 그런데 반사회, 반사회적인 위법 탈법을 아주 손쉽게 저지르는 그러한 개인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언론에서 이 반사회적인 개인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집단이 된다. 반사회적인 집단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집단이 종교 집단이 된다. 정치 집단이 된다. 기업 집단이 된다. 또 하나의 조직 폭력배 집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마약, 각종 범죄 소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그 집단이 뭐 정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기업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기업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지경의 발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조직이 결국에는 한 집단을 장악하게 되고 그 속에서는 이 반사회적인 종교 안에는 항상 이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교주가 있고 그 부역자들이 있죠. 네, 교주와 부역자들 그리고 그 많은 그 추종자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 집단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러한 하나의 왕국이 형성이 되고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단이 야금야금 사회를 침투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경찰, 검찰, 뭐 언론, 각종 기업 이게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이 개념이 굉장히 큰 대한민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법조인들, 의료인들, 전문가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들의 이제 집단 세뇌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집단 세뇌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간 세뇌뿐만 아니라 집단 간 세뇌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 반사회적인 종교라든지 반사회적인 집단이 너무나 큰 돈과 권력 그리고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국가가 상대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표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반사회적인 종교나 반사회적인 집단이 정치, 종교, 기업, 정치 시스템, 기업 시스템, 그리고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한 국가를 장악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전복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본인들의 특권이라든지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전개하다가는 결국에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 종교 이러한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지만 모든 가치 위에 돈을 올려놓는다. 교육 위에 돈을 올려놓고 종교 위에 법률 위에 그리고 의료 위에
그리고 인간의 생존 그 위에 돈을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짐승의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이러한 종교들은 점점 힘을 뻗쳐나가게 되고, 그리고 세력을 넓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호 세력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돈만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 사회 시스템, 뭐 법률이든 뭐 의료든 심지어는 교수든 누구든 뭐 연구자든 논문을 쓰는 자든 이러한 자들도 돈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되면은 그 세상은 거짓 세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들이 이 반사회적인 정치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반사회적인 조직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반사회적인 종교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것은 불행한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완전히 뭐 인권과 자유 이런 것이 짓밟히고 있죠. 심지어는 북한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탈북이 됩니다. 탈북. 네, 뭐 베트남이나 중국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해외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완전히 통제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와 감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가 끊임없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집단들, 조폭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퍼져나가고, 또 유사과학자들, 유사학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비학자들이죠. 또 사이비 전문가들이 퍼져나가고 사이비 법률가들이 퍼져나가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법 탈법을 통해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종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의 그 악행이, 거짓과 악행이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특히나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그리고 병들고 늙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진실도 통하지 않고 모든 진실이 다 짓밟혀야 되고 자유 그리고 영혼까지도 짓밟히게 된다라면은 그 사회는 이미 불치병에 걸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병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치도 병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종교도 교육도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도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간의 심리도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양심과 진실 그리고 솔직함, 이 정직이죠.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솔직함과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오직 돈이 중요해, 출세가 중요해, 외모가 중요해, 학벌이 중요해,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 우리 한국 사회는 병들어 버린 겁니다.
병들어 버려 가지고 불치병에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반사회적인 종교와 반사회적인 집단들, 반사회적인 정치가 범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죠. 아주 암울한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분단되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종교 집단이죠. 정치 종교 집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진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그러한 억압과 통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 만능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 학벌, 황금, 그리고 출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과 솔직함,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 그리고 사람의 행복이다. 이런 우리가 가치를 논하고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